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 앞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한국사 전체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특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중점을 두고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 내용은 많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뭐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한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중요도를 가려서 한다면 이 점수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일정 점수를 넘으면 인증이 되고 안 되고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고급의 경우에 70점을 넘으면 고급을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고 60점을 넘었을 경우에 2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보다도 맞출 수 있는 것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되는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 그게 좀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우리가 흐름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 흐름에 기반해서 또 기출문제 중심으로 또 해커스 우리 무료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한국사 전체적으로 어떠한 지점을 포인트를 좀 거기다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선사시대 한국사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선사라는 게 뭔가, 우리가 역사 이전을 이제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는 고대사회에 들어서서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또는 철기 시대에서 이제 초기까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구석기, 그죠? 자, 일단 구석기 시대를 지나면 신석기,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를 지나면 청동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철기.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선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유물입니다. 유물을 보셔야 돼요. 어떠한 유물? 거기에는 당연히 도구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석기 시대 이후로는 또 흙으로 토기를 만들기도 하니까 토기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유적입니다. 자, 어떤 유적에서 무엇이 발견됐는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을 공부하시면 유적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한능검에서는 유적 물론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유물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석기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석기. 근데 석기가 좀 구시대적인 게 있고 좀 신세대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는 뭐냐? 어차피 석기, 돌로 도구를 만들어 쓰는데 그걸 어떻게 제작했느냐예요. 자,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옛날에는요, 이거를 타제석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돌을 깨트려서 그냥 쓰는 거죠. 자, 그거를 조금 가공을 합니다. 갈아서. 그러면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뗀석기냐 간석기냐 그 차이로 구석기, 신석기를 구분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거고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봐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나오는 게 주먹도끼 같은 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승배찌르개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자, 요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간석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체적인 도구가 구석기 시대보다 많이 나오는 경향은 아닙니다. 각종 석기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히려 많이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 갈판이라든가 곡식을 갈았던 돌갈판이라든가 뭐 갈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돌낫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 뭐 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간석기를 사용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석기 시대는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토기가 나와요. 토기. 이 토기를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토기. 여러분 잘 아는 거는 뭐 당연히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와 신석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석기 시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석기 혁명은 이게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혁명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데 농경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석기 시대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청동기와 철기는 금속류를 쓰는데 청동은 그야말로 청동, 그러니까 구리에다가 주석이나 아연 같은 것들을 합금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연을 합금한 것이 좀 많긴 하죠. 자, 그리고 철기는 이제 철제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청동기가 다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청동기에도 청동기 쓰지만 철기 시대도 일부 청동 도구를 쓰겠죠. 그 얘기는 청동기가 사용되더라도 간석기류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중첩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겠죠. 청동기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색깔을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간석기류들도 쓰인다. 여기도 간석기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달 돌칼 같은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지만 신석기 시대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청동 도구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 청동 도구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 청동 도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악기를 닮아서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청동 거울 중에 또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청동 도구는 뭐냐면 좀 가늘어지는 세형 동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반도에 독자적으로 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친 무늬 거울을 썼다면 여기서는 잔무늬 거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철제 도구를 사용을 하겠죠.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신석기 시대 토기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토기류는 청동기나 철기 시대도 계속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유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자, 구석기 시대에는 한반도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반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으니까요. 자, 중요한 건 뗀석기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더 들어가서 보시면 요것도 구석기를 이제 뗀석기를 사용하는데 제작 방식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러면. 그럼 전기 구석기 시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먹도끼라든가 집게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것은 승배 찌르개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중기 구석기도 길게나 밀게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하시면 조금 심화된 내용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주먹도끼나 승배 찌르개 같은 것들이 구석기 시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석기를 대표하는 그런 뗀석기류다. 그리고 승배찌르개는 약간 제작 방식 자체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즉 구석기 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독특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 채집 등을 하였다 그랬죠. 사냥, 채집이니까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나무 열매를 하는 거죠.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자연에서 얻는 자연경제다. 그러면 이게 이동을 해야 돼요. 사냥을 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하려면 집을 막집이나 동굴 또는 바위 그늘 같은 데 살아야 됩니다. 일단 주거지가 그렇게 정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동굴 같은 데 주로 많고. 자, 그 다음에 생산력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요. 함께 사냥하거나 채집하면 나눠 먹습니다. 평등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 구석기 시대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순배지르기가 대표적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구석기 시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에서 한동안 구석기 시대를 지내다가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신석기 시대. 자, 생활을 180도 바꿨다. 자, 그 농경의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의 시작. 농경의 시작. 그죠? 그래서 실제로 농경의 시작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벼농사는 아니에요. 자, 벼농사는 아니고 잡곡류를 재배하는 밭농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밭농사에서 이제 잡곡류를 생산하면 그 잡곡류들이 탄화된 상태로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신석기 시대 농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적지 중에 대표적으로 뭐 황해도 봉산, 지탐리라든가 이런 유적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발견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서 자, 뭘 쓴다? 간석기를 쓰는 겁니다. 간석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갈돌과 갈판이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여기다 이제 잡곡을 올려놓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거나 으깨거나 하는 건데 이걸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요거를. 근데 요거 말고는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갈돌이나 갈판 말고는 돌로 만든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뭐 돌낫이라든지 돌삽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돌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런 거보다 많이 물어보는 편이 갈돌과 갈판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면 집을 잘 지어야 되죠.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집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움집.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갖고 입구가 이렇게 있는 이런 움집들, 그렇죠? 근데 땅을 좀 팝니다. 이렇게 땅을 좀 파가지고 땅을 좀 파서 만드는 게 움집입니다. 그래서 움집의 형태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 이후에 나오는 움집하고 신석기 시대 움집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신석기 시대 움집은 확실한 거는 뭐냐? 이게 되게 원형이 많아요. 둥그렇게.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만든다던가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좀 달라지죠. 일단 땅을 좀 많이 파고 그 다음에 강가나 해안가에 좀 있다든지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기가 나온다 그랬죠. 빗살무늬 토기가 일단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는 토기는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덧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눌러찍기문 토기. 그 외에도 많죠. 물론 이름 미무늬 토기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요 정도가 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곡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쓰였고 국가는 부족사회니까 아직은 여기도 계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특히 이것도 많이 나오죠. 가락바퀴랑 보통 뼈바늘 있잖아요. 가락바퀴랑 뼈바늘. 자, 가락바퀴하고 이렇게 쓸까요? 플러스 뼈바늘. 이게 이제 원시적 형태의 수공업이 존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실을 감거나 그물이나 옷을 만들 때 쓰는 도구들이니까 가락바퀴 뼈바늘에서 원시적 형태의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자,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신석기 시대를 구석기랑 비교해서 도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착 생활을 했느냐, 이동 생활을 했느냐. 그러나 지배 계급이 없는 건 똑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상대적으로 계급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청동기 문화가 전파돼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벼농사가 일부 저수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탄화된 벼가 발견되는 유적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 여주 흔암리 유적이라든지 부여 송국리 유적 같은 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석기를 쓰긴 씁니다. 반달 돌칼은 간석기지만 청동기 시대 벼농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 생산량이 엄청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은 생산물을 갖게 되고 경제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갖고 옵니까? 그렇죠. 이거는 경제력의 차이는 지배 계급을 갖고 와요. 정치력의 차이를 갖고 옵니다. 정치 지배력에.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과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유물에서 자, 비파형 동검이 나왔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은 꼭 잡아두셔야 돼요.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주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북방계통으로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게 청동기 시대라면 나중에 이게 철기 시대가 되잖아요. 철기 시대가 됐을 때 이 청동검이나 거울의 형태가 좀 바뀝니다. 그게 좀 가늘어지는 세형 동검과 그 다음에 거울의 무늬가 좀 세밀해지는 잔무늬 거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푸집들도 나와요. 그 틀이죠, 틀. 자, 그러면 이거는 청동기지만 같은 청동 제품이라도 이거는 청동기고 이거는 철기 시대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북방계통이지만 얘네들은 뭐다?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시대를 대표한다면 여기는 이제 민무늬 토기인데 이 민무늬 토기 중에서 이거는 사실은 미송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송식 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 건 무늬가 없다는 거죠. 이 토기도 무늬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달려있는 형태의 대표적으로 의죽은 미송리에서 나와서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미송리식 토기거든요.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탁자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북방식 또는 탁자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바둑판식이나 또는 개석식이나 많이 나옵니다. 지배자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최초의 국가가 나온다는 거, 탄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철기 시대입니다. 당연히 이제 철기를 쓰고요. 이때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맞죠? 자, 뭐 고조선 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동보다는 단단한 철을 사용하게 되고 철기 문화는 고조선을 뒤이은 위만조선에서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만조선이 망하면 고조선 땅과 한반도에는 남부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고조선 땅과 한반도 남으니까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에 뭐 부여나 또는 고구려 같은 나라, 또 옥조, 동해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쪽엔 사만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이 출발입니다. 그렇죠? 고조선이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상당히 오래 가요. 상당히 오래 가고 이건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던 나라입니다.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108년경에 망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철기 시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부여라는 나라도 있고 초창기에 이제 고구려가 있고 자, 옥저가 있고 동해가 있고 사만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에서는 우리가 단군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단군조선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와서 고조선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이 있긴 한데 기자조선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별로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예를 들자면 조선 중기의 뭐 기자실기 같은 책들, 율곡의 그런 책들을 보면 기자조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기자의 사당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조선의 존재 자체는만 알아두시고요. 주나라 무왕이 파견했다는 그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위만조선이 있는 거죠. 위만은 이제 연나라의 유민인데 이 사람이 고조선의 준왕을 쫓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면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위만조선은 기원전 194년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위만조선에서 우리가 분명히 철기는 그 전에 들어와요. 철기는 그 전에 들어오는데 위만조선에서 이게 선진적 철기 문화가 더 성장한다는 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이제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라와 갈등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나라의 침략으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것은 기원전 10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조선에 있었던 지역과 그 남쪽으로 해서 이런 나라들이 생긴다는 건데 이런 나라들에 대한 기록들이 고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사료를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초기 국가들에 대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를 보셔야 되고요. 정치 체제. 여기가 공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옮겨 쓸게요. 어차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는 거는 본 수업 시간에 해야 되고 첫 번째 정치 체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군장 국가인지 왕이 없이 군장이 통치하는 군장 국가인지 어떤 나라가 왕은 있으나 왕권이 강하지 못한 연맹국가 즉 연맹왕국인지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게 되는지 근데 여기서는 중앙집권국가로 돌아가는 나라가 고구려하고 사만중에 나중에 백제나 신라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군장국가와 연맹왕국 위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 가지 이제 풍속들을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풍속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각국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 제천 행사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천 행사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풍속을 갖고 있냐면 혼인제도 같은 거 있죠? 뭐 서옥제를 했는지, 형사치수제를 했는지, 민며느리제를 했는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제 풍속들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의 경제적인 중심은 뭐가 있는가? 그럼 그들의 산업의 중심은 뭐고, 그다음 그들의 특산물은 뭐고, 무엇이 좀 유명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경제적으로 다 좀 따져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중심인지, 수렵이 중심인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산물들, 어떤 게 특산물인가? 뭐 예를 들어서 철이 많이 나는 건지, 그 다음에 뭐 단궁이라는 것이 특산물인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아지고 여기서 제시문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발췌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그런 제시문을 읽고 나라를 맞춰야 되고 그 나라에서 어떠한 정치제도나 풍속이나 제천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딱딱딱딱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항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항목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이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조선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은 고조선이 이제 발전하는 단계, 그 단계를 또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하던 기원전 3, 4세기에 3세기, 4세기 때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성립, 그 뒤로 또 한나라하고의 갈등, 그래서 뭐 한나라가 창해군을 설치했다든지 또 한무제의 침략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웠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나라가 한해 9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그런 고조선의 발전 과정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위서동의전에서 이 나라의 특징들을 제시문을 주고 찾아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영동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강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게 중국의 화폐들입니다.
그 명도전만 있는 게 아니라 명도전도 있고 그다음에 반량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수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뭘 보여줍니까?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죠. 그죠? 중국과 교류를 했으니까 중국 화폐들이 발견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교류 증거 내지는 한자의 전파를 보여주는 또 유물 중에 붓이 있습니다. 붓.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발견된 붓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교류 증거이기도 하고 특히 철기 시대부터 한반도 남부에서 한자가 사용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맥락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대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선사시대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1강은 이렇게 흐름을 잡고요. 제가 다음에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